지난주에 마구눌러 새로 고침 우리가 동화 소설 단편 소설집 함께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을 써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쓴 거 발표하고 또 합평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 조언하고 또 고쳐쓰기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을 할 때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리하게 날카롭게 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좋은지를 안다는 걸 또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실력만큼 정확하게 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갖고서 그냥 막연히 뭐 잘했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근거, 어떤 구조의 기초에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에서 일단 좋은 독서 감상문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들이 다 읽은 사람인데 내가 그 책에서 알게 된 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보고 싶지는 않아. 굳이 내가 그렇다면 독서감상문을 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 그럼 내가 독서감상문을 읽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은 이거를 다르게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확장. 나의 시각을 확장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의 시각이 담겨 있는 새로운 해석이 담겨 있는 그럴 때 그 독서감상문이 좋은 독서감상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독서감상문의 좋은 독서감상문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힘들어해. 귀찮아해.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알고 끝내려고 그런다는 얘기. 근데 독서감상문을 쓰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남들이 귀찮은 걸 대신해서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글을 읽는 것 뿐인데 그 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글이 자기에게 의미 있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또 결국은 또 하나, 하진이나 은민이나 지석이나 원투에 여러분의 세계가 담겨 있는 글. 그러면서 이 독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옆으로도 이렇게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배경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글들이 좋은 독서 감상문이겠지.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이 책마다 독서 감상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책 고유의 것들을 제대로 잘 담아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또 독서 감상문의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지. 또 독서 감상문, 문이다 보니까 글이다 보니까 글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표현 능력들, 글 자체로서의 읽는 맛, 글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표현, 문단 구별, 글 구성 이런 것들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어서 오고, 준이는 네. 독서 감상문 어디로 보낼 거야? 네? 독서 감상문 어디로 보낼 거냐고. 숙제. 여기 채팅으로 보낼게요. 숙제로 보내고, 우리 그 하진이부터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하진이 글 읽고 나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하진이가 애당초 이렇게 1등으로 돼 있었네. 쌤 저기에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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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에도 예고돼 있었네. 오, 자, 하진이 발표하겠습니다. 하진이 네. 발표한 다음에 은민이 지석원, 준이 지석투 순으로 평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을 모아놨기에 주인공도 많은데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주인공은 두 번째 단편 소설의 주인공 K이다.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K라는 이니셜로 대체한 게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서 좋았다. 무엇보다 소라게 껍데기에 비유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풀어내는 게 독특하고 신선했고 마지막에
자신의 처지를 이겨내고 나아가는 게 아닌 받아들이고 느끼는 흔치 않은 결말이라 더 기억에 남았다. 앞으로의 K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롭게 읽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다. 이 책에서는 SNS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심리를 주인공의 시점으로 자세히 풀어내 인상 깊었고 SNS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어서 책을 보는 내내 몰입감 있게 읽었다. 결말에서는 주인공이 빵하게 되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설명하면 끝이 나는데 이때 주인공이 전에 이야기했던 자신과 빵야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주인공 스스로도 맞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준 느낌이어서 인상 깊었다. 마구놀라 새로 고침은 다양한 주제와 그 주제에 맞는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겪는 다양한 일과 이겨내는 과정을 인상 깊게 설명해줘서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앞으로 주인공에게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어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다. 다양한 주인공들과 신선한 내용을 가진 책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민이. 일단 음. 자신이 이걸 읽고 느낀 점을 잘 써서 좋은 것 같고, 소설을, 뭐지, 단편 소설 중에 두 개나 골라서 쓴 것도 내용이 많이 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뭐, 은민아. 네? 좀 한 다음에 끝났어. 한 것도 좀요? 좀, 어? 끝났다고요? 아니, 네가 말이 네, 뭐뭐 한 것도 말을 하나 좀 말았잖아. 하고 이제 말이 끝나버렸다고. 근데 나 끝까지 다 했는데요. 그랬어.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어?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같아요. 했다고? 어? 그랬어?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래. 네, 벌써 저 그랬어? 말 환청, 끝났어요. 음. 자, 은민이가 아까 쌤이 말한 대로 평가를 잘해줬습니다. 은민이처럼 평가하면 됩니다. 다음 추록원. 그, 자신이 책을 읽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게 좀 자세하게 써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야. 보통 한 개를 골라서 하거나 다섯 개를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딱 골라서 해가지고,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준이. 여기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그,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나타난 거를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서 이 글에 써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다섯 개 중에서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두 개만 선택해가지고 한 게, 조금 더, 두 개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지석투. 되게 좀 중요했던 거는 이 책 단편 소설에 대한 내용을 안 적어서 저희같이 이렇게 책을 다 읽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낀 점이 되게 장대하게 써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읽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음. 자, 지석투 평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석투가 잘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쨌든 평가들도 다양하게 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이가 쓴 글을 보면서 하진이가 예전에 한번 글 썼을 때 선생님이 야 하진이가 글 제일 잘 썼다고 칭찬한 적이 한번 있지 않아? 페인트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진이가 독서감 상문을 잘 쓰네. 하진아 칭찬이야 욕이야? 뭐? 칭찬이야 욕이야? 칭찬인 것 같은데. 어유 하진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 하진 네.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 네. 자, 그치, 하진이가 독서감 상문 잘 써. 근데 준이 왜 이렇게 좋아해? 하진이 독서감 상문 잘 쓴다는 네가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게 약간 조금 어, 재밌어가지고. 뭐가 재밌었어? 얘기해봐. 마지막에 어, 그 항상 어,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어, 약간 조금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는 어, 되게 그럼 재밌었어요. 독서감상은 잘 쓴다? 아, 어? 비웃 뭐지? 약간 조금 그렇지.
선생님이 이제 보면 하진이가 독서감상문을 참 잘 써.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지 않았나? 뭐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무슨 그 사회를 보게 됐는데 그 선생님 때는 남자 반 여자 반이 따로 있었거든. 그래서 여자 네. 반의 친구 하나가 대표로 사회를 보고 내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제 그 친구 만날 때 와 안경은 이쁘네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그 친구가 발끈하면서 안경 도 이쁘다 라고 말하라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은과 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화준이가 아까 사실은 발끈했어야지. 선생님 저 독서감상문 도 잘 쓰지요 라고 이렇게 발끈해야 되는데 하진이가 독서감상문은 잘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아 독서감상문 잘 써서 전 좋아요 막 이랬잖아. 얼마나 긍정적이야. 겸손하고 어쨌든 하진이가 독서감상문 잘 써. 근데 이제 이런 독서감상문 잘 쓰는 거 못지않게 우리가 다른 장르의 글도 독서감상문의 실력만큼이나 잘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 아, 다 같은 글이라서 글을 고르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독서감상문이 되었건, 뭐 설명글이 되었건,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 되었건, 고르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격차가 아주 큰 사람이 있어. 주로 이제 문학적인 글, 서정적인 글, 이런 글을 잘 쓰는 데 비해서 논리적인 글, 뭐 이렇게, 실험 보고서, 논문, 이런 거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런 식으로 또 반대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지금 여러분들 학생 입장이고 또 가르치는 쌤 입장에서는 욕심이죠, 욕심. 다 잘 썼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하진이가 지금 쓴 글에서 특별히 요런 부분들 주인공 이름이 나오지 않고 K라는 이니셜로 대체 않게 현실도 비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요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온 거야, 하지라? 하지가 생각한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제가 그 생각해가지고 적은 건데, 음, 놀랍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야.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라고 나오는 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하지 덕분에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독서감상문 읽는 맛이라고. 유익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진이가 해냈기 때문에 쌤이 하진이 보고 독서감상문을 참 잘 쓴다라고 칭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하진이가 불친절해. 약간 불친절해. 그 이야기를 아까 지석2가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단편소를 모아놓은 책이다. 여러 가지 단편소를 모아놓게 주인공도 많은데 라고 이렇게 썼어. 요 얘기는 하진이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야 오늘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라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럼 뭐라고 질문할까? 어떤 거 뭐 먹었는데.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라고 질문하겠지.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요 이야기에서 요거를 바꾸면 나 오늘 바삭바삭한 탕수육도 먹고 뭐야 쫄깃쫄깃한 잡채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하지가 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다양한 주제라고 퉁치지 말고 그 다양한 주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두 가지를 뭐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또 주인공도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떤 예시, 주인공이 있는지?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몇몇을 뭐 하는 거야?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주인공 몇몇을 소개해 줄 때 단지 이름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캐릭터의 주인공이 나오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지속 원 손든 거야? 운동하는 거야? 아니,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엇보다 소라게의 껍질에 비유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풀이해내는 게 독특하고 신선했고, 좋아. 근데 문제는 아까 지석2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을 읽은 우리는 알아. 근데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없어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진이의 독서 감상문, 하지의 독서 감상문을 썼을 때 하지의 독서 감상문을 이 책이 읽은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썼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지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만 써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돼. 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만 머물지 않고 이처럼 독특한 특별한 해석이 함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둘 다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진아, 쌤이 이해가? 네. 이건 하진이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뭐 마지막에 결말 자신 천재를 이겨내고 더 기억이 남았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 책 안 읽는 사람들은 몰라 전혀. 전혀 몰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SN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심리를 뭐 쭉 이제 잘 이야기했습니다. 몰입감 읽을 수 있다. 결말에 주인공 빵이든 자신의 목표를 설명하고 끝이 나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지.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썼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구들로 새로 고침은 다양한 주제 만든 작품 주인공 인상 깊게 지려졌게 읽었고 그래서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 다양한 주제 맡는 주인공 요 이야기가 처음이야? 처음 나오는 거야? 또 나왔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양한 주제를 어, 만들었어요. 주인공도 많은데 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뭐 하고 있더라? 또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진이가 끝에 가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아니죠. 다시 한번 뭐 요약 정리, 종합 정리를 통해서 재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왜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해석 못하느냐? 왜 이렇게 삐딱하냐? 하진이 글이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긴 글이야?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야? 짧은 길어요. 글. 그렇게 길지? 길어, 준이한테는. 오우, 안 안 길다고 길다는 했어요. 거야. 저희 네. 준이는 한쪽 이상 읽는 거 힘들어해가지고. 네. 뭐, 선생님이 말도 안 지금 되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자 크기를 키워갖고 그래. 글자 크기를 키워서. 자, 근데 어쨌든 여기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 그렇게 길지 않는데 앞뒤로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과연 강조로 볼 수 있을 거냐, 요약으로 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지면 낭비라고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어,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약간 이제 뭐 부편을 쓴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이렇게 하던데, 쌤이 지난주 되겠지만 단편소설 같은 경우는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을 수도 있고, 아주 특정한 한 작품을 주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두세 작품을 쓰고 나머지 작품들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어떻게 그 조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독서감상문의 원래의 목적, 자기 어떤 그런 감동과 이런 것들을 잘 글로 기록해서 다른 사람과 나눈다라는 원래의 목적을 잘 실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나라는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 맞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2등이 아까 누구였지? 지석투? 네. 와, 너무 신기하지 않냐? 쌤이 아까 그냥 여러분 거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 하진이 거 갖다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석 2가 있어. 그 와, 다음 뭐예요? 그 그냥 다음. 선택이 누구였지? 저요. 은민이, 과연, 두둥. 은민이 아, 아니야. 벽연인 걸로. 자, 네. 지석 2를 잠깐만 조금만 키우고 약간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진이 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수익글 쓰는 거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기했던 거야?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책 마고널로 새로 고침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읽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겉표지만 봐서는 잘 감이 잡히지 않았다. 제목은 마고넬러 새로 고치며 표지 그림은 온몸에 오핀이 꽂혀있는 토끼.
여러 사람들에게 도망가고 있는 소라게, 숲을 사이 꽁꽁 숨은 문, 제목이 적혀있는 행성 하나, 미역을 잡고 있는 수저와 같이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한 단편소설을 여러 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단편 소설에서는 보정한 자신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성형을 반복하는 이방울의 성형외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거표지에 나오는 온몸에 옷핀을 잘 꽂고 있는 토끼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 단편 소설에서는 물이라는 소라 껍데기를 잃게 된 껍데기 없는 소라게인 학생 K가 껍데기 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우정을 보며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표지의 소라 껍데기를 얻은 소라게와 이를 쫓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방의 모습이 동기화되는 동문의 저주와 501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겉표지에 세상과 단절된 것을 표현한 수풀과 그 안의 문이 동면의 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단편은 가상세계의 신이 되어 가상세계를 만들어가는 응설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실 지금의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인간 종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가상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겉표지에 제목이 들어있는 행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지막 글에서는 친구 선우를 통해서 요리에 대해 배워가며 자신의 미역국도 만들고 그리고 대장원 3기의 아버지를 위한 들깨탕을 만든 내용을 담고 있다. 겉표지에 미역을 잡고 있는 수저가 의미하는 이야기이다. 이 마구놀라 새로 고침은 여러 짧고 여운 있으며 깊은 생각이 필요한 단편소설이다. 띠지에서도 새로 고침을 누르면 올라오는 새 피드처럼 돌아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공간으로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처음 읽는 것과 두 번째로 읽는 것에서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며 여러 번 읽을수록 책의 깊은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진, 은민, 지석원, 준이 순으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글만 간략하게 적어줘가지고 이해하긴 쉬웠는데 느낀 점이나 자신 느낀 점이나 그런 게 좀 거의 좀 적어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은민이, 이 책 표지에 나오는 거랑 이 각 단편 소설들이랑 연결지어서 소개하는 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아까 하진이 말처럼 자기의 느낀 점이 거의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지석원, 서검상문을 써야 되는데 또 그 소개하는 글에 써놨어요. 이, 이거 진짜 지성이 말처럼 그 블로그에 가면 막 그 책 읽고 막 소개하는 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그 표지에 나온 그림이랑 이거 소설이랑 연결짓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건 되게 신박했어요. 그렇지. 자, 은민이하고 준이가 평가한 것처럼 바로 요 부분. 그냥, 아유, 그 표지 얘기, 쌤 여기 부분 읽을 때만 해도, 아유, 이런 얘기 왜 쓰고 있니? 라고 좀 시답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 뒷부분에서 이는 겉표지에 나오는 토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 준이 표현도 이거 신박한데? 라고 이 아이디어 참 좋은데? 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이 책이니까 이런 그 독서 감상문이 가능한 거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덧표지와 책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풀어서 쓰는 어떤 그러한 시도, 그러한 방법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 후에 이런 창의적인 발상 아주 좋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문장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그 논술 아니 그 독서감 상문인데 아, 그 자신의 막 아, 약간 좀 그 뭐라 읽게 해야 된 되지? 동기. 아, 아니 음, 너무 대충적인 느낌. 뭐라고? 대충적인 느낌이긴 한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별로 안 궁금하다고. 아, 근데 우리가 책을 읽게 된 아까 지석 원이 말했듯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것처럼 배웠어, 가르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변 사람 권유로 이 책 읽었다. 책 읽게 된 동기를 쓰더란 얘기야. 근데 그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뭐 하지 않는 한? 특별하지 않는 한. 쓸 또는 필요는 이 없다. 어? 쓸 필요는 없다. 그런 건가요? 지석도 뭐라고? 아니에요. 뭐 아니야 말해놓고서는. 어? 아니에요. 네. 이 책의 주제와 연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소개하는 게 좋아. 그때는. 내 쌤 책 읽게 된 동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굳이 그런 게 없는데 억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오히려 어색해. 너 너무 구태의연, 너무 뻔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부분들 아니면 뭐 자기가 요즘 뭐 무슨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지석이가 요즘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지석이에게 이 책이 너에게 큰 위로가 될 거다. 너에게 삶의 방향을 줄 거다라고 권해서 내가 정말 뭔가 답을 찾으려고 내가 이 책을 읽었다. 뭐 이러면 지금 책 내용과 연결되잖아. 자기 삶과 연결되잖아. 그럴 때는 써도 돼. 써주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주변 사람들 권유에 의해 왜 권유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요거 쓰나마나한 얘기, 별 정보 없는 얘기라는 거야. 다른 사람도 별로 안 궁금해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빼도 된다라는 거 얘기였고, 자 겉표지만 봐서는 뭐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지. 근데 이것도 쌤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이렇게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왜냐면 여기서 그냥 애들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별로 재미없지 않았더니 읽어보니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예상 가능한. 근데 지속 투의 이런 글의 쌤이 칭찬하는 것들은 그런 선생님의 예상을 깨고 신박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창의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창의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대에서 벗어나 뻔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해놓은 게 바로 그것들이 창의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지석투에게 창의성이 넘쳐나고 칭찬해 줬는데 이런 거 지석투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무슨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당신이 무슨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수주할 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독서감정 쓸 때 다른 친구들은 다 구태의연한 뻔한 얘기 쓰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써서 아주 창의적이라고 내가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기록에다 쓰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지속 2가 잘하고 있는 부분, 하지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요거지. 뭐, 그 글 설명. 책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 설명도 간단하게 해줌으로써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 준 것들, 토탈한 얘기. 그래서 요 5편의 작품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석2처럼 작품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는 것들도 이것도 가능하고, 또는 하나하나 다 소개하지 말고 두세 작품 소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빼는 것도 가능. 아까 그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고 여유있는 깊은 의미표현 단편소리다. 이런 부분. 세로 고침을 누르면 올라오는 스피드 돌아올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공간으로 라는 식으로 해서 물론 이 책에 인용된 부분이지만 그 인용된 부분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딱 뽑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처음 읽은 두 번째 읽은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졌으며 여러 번 읽을수록 깊은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쌤이 이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지석이하고 하진이가 같은 피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뭔 말이야? 지석. 어, 음. 자, 준이, 뭔 말이야? 선생님이 왜 지석이하고 하진이가 피는 못 속인다고 했을까? 얼굴이 글 쓰는 똑같은 스타일이 사이라고. 비슷해서. 그러니까 글쓴 스타일이 뭐 어떻게 비슷한데? 준이 너는 피도 안 섞였는데 너도 비슷한 놈이네. 지금 보면. 아, 알아풀죠.
얼굴이 뭐라고? 똑같아요. 너무 그것도 그 아닌데. 뻔한 이야기를 한다? 뻔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맞나요? 약간 그 지석도 뭔가 이 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보기 안 좋을 수 그래서 있을까요? 자, 아까 위에 쓴 쌤이 거 아니에요? 하진이한테 요 얘기했어요. 은민이 뭐라고? 위에 한 번 더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민이한테 쌤이 이 얘기했잖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인공도 많은데 요렇게 썼다고 쌤이 아까 하진이한테 조언했잖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나 지금 지속2가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면 여러 번 읽을수록 책의 깊은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깊은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히 이해했다는 거잖아. 요 얘기나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거야. 뭐 같아? 나 이 책 깊이 이책 이해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 자뻑. 어? 자폭이라고? 어? 다양한 주제가 있다? 라는 거나 깊이 이해했다? 라는 거나 준이가 결국 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나 공통점이 뭐냐고. 두리뭉술하게 얘기한다. 그렇지. 둘이 뭉실하게 얘기한 거지.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히 했다는데, 그래서 그 이해한 내용이 뭐냐고. 여러분이 가갖고, 나 오늘 잘 알았어요. 그럼 잘 배웠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물어봐? 내가 오늘 잘 이해했어요. 잘 배웠어요. 라고 뭘 물어보겠냐고. 뭘 뭘 이해? 배웠는데? 뭘 뭘 잘 자리에. 배웠냐고. 뭘 잘 이해했냐고. 그 뭘, what, 구체적으로. 그건 얘기 안 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글 쓸 때 흔히 범하는 그런, 그리고 이런 것들 왜 그러냐? 나도 사실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뭐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자기 말로 바꿔서 뭐 설명할 수 있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음. 그걸 보고 안다라고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야 그냥. 그래놓고 그냥 뭐 한다고 그래? 안다고 그래. 안다고. 그래갖고 야, 뭘 알았어라고 얘기하면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럼 쌤또 그러죠. 그럼 내가 그래서 뭘 설명했냐고. 그럼 그건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러고 있다. 그거는 진정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들 역시 지속도 또 고민해야겠다라고 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이 은민이 글이었나? 자, 은민이 글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지속1, 준이, 지속2, 하진이 순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 흔들리는 지구.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바다 생물들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 또 지구 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정말 심해졌다는 내용과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뉴스도 봤었다. 좀 이상했다. 학교에서는 지구를 아껴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 이런 뉴스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왜 점점 지구 온난화는 심해지는 건지, 그리고 궁금했다. 미래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말이다. 뜬 구름 사이에서 우리 눈을 읽으면서 처음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몰랐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임의 행성은 당연히 문제 없는 행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보통 게임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족들끼리 알아서 전쟁을 하고 불이 나는 등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읽으면서도 이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 자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게임에서 하는 명령이 현실과 이어지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이 내용을 읽고서야 앞 내용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했던 것 같다. 또한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라 뒤 내용이 뭔지 궁금했다. 이 책에서 은설이 결국 사피엔스를 없애자는 의견을 낸 걸 읽고 지구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이 내용이 들어맞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 보전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지구를 위하는 행동을 실천하며 그런 기술과 더불어 더욱 환경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
지석 원부터 평가하겠습니다. 그 딱 이야기 딱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에서 환경 문제 같은 거를 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여기도 똑같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설명이. 그리고 괄호를 저렇게 쓰는 게 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자, 바로 그다음 치고 준이. 그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중되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서론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해가지고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토. 저도 서론을 되게 잘 쓴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쓴 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흔들리는 지구. 네. 그다음 하진. 그 앞에 사람들이 말했듯이 한 글로만 써가지고 뭔가 글에서 정리된 느낌? 이해가 잘 되고 그랬던 것 같고 느낀 점이나 이 책을 봤을 때 그 기분을 생생하게 잘 써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쌤님이 은민이 글을 보면서 점점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 은민이 글에서 요 첫 번째 문장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쌤이 첫 번째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보고 있다가 무법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 그, 응. 뭐 은민아 뭐 동의였어요. 동의했어. 네. 아, 은민아 네? 거기 가서 그것 좀 갖고 올래? 뭐예요? 어? 그냥 얼마 에? 전이 더 낫지 거기 않을까요? 가서 그것 좀 갖고 오라고. 그게 뭔데요? 예, 은민이가 그게 뭔데 그러잖아. 그럼 여기 말해.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 있다. 그러면 요거만 아, 갖고 오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모르죠. 뉴스가 뉴스가 그런 뭔지, 뉴스가 뭔지. 뭔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근데 이제 보통의 요 가리키는 말 같은 경우가 쓰일 때는 보통 언제 어느 경우에 앞에서 이미 앞에 무슨 얘기한 내용이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하는 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 있다고 하는데 요 문장은 굳이 없어도 그걸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이 문장이 없으면 글이 이해가 안 돼?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게다가 첫 문장으로 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바다 생물들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고통받고 있는 뭐 뉴스,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라고 바로 들어가도 돼. 금민아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길게 여러분이 글을 길게 쓰기 힘들어서 글을 길게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 단계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필요 없는 문장이 없이 깔끔하게 글을 쓰는 거. 그 글들이 정말 좋은 글이. 그 글이 나타내는 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과감하게 쳐내고, 이런 글쓰기, 간결한 글쓰기 또 여러분이 나중에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그 글을 간결하다 못해갖고 잘라먹고 대충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막 처음엔 그 연습,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뭐라고? 간결한 글쓰기, 간결한 글. 준이가 너무 빼빼 말라 있으니까 우리가 준이한테 뭐라도 먹여서 살을 찌게 하려고 막 한단 말이야. 살 좀 쪄라. 근데 사실은 그 살이 나중에 뭐야? 그 이른바 군살이라고 그러나? 뭐 배만 뿔쑥 나오고 뭐 이러면 야, 너 그런 식으로 살찌라는 게 아니지. 어? 무슨 뭐 지방보 저기 하는 거 아니지. 네가 좀 탄탄해서 근육으로 네가 살을 찌우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칭찬한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경험,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책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점, 좋은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민이처럼 이렇게 한 작품에 주목해서 쓰는 것도 독서감상문을 쓰는 방식들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은민이의 독서감상문에는 사람들이 질문이 따라. 이 독서감상문이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 의 독서감상문이냐,
마구 눌러 새로 고침의 독서 감상문이냐. 이 은민이의 독서 감상문은 뭐가 돼버렸어? 네? 아,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이라는 단편 소설의 독서 감상문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은민이의 독서 감상문은 마구 눌러 새로 고침의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게 과제였다는 거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이게 뜬구름 사이에 우리는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하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마구 눌러 새로 고치면은 뭐 5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고 간단하게 뭐뭐한 얘기 성형수술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플루언서의 이야기 뭐하는 이야기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고 근데 특별히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이 뜬금사의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 꼭 마구 눌러 새로 고침이라는 거에 독서감상문이 되는 거죠. 자, 반면 아까 지성이 같은 스타일은 지속2 같은 스타일은 균등 배분이야. 5편을 모두 다 균등 배분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속2가 글을 썼다는 얘기. 그것도 가능해. 근데 이제 균등 배분하다 보니까 그 집중 그 뭐 하나를 그 모아내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야. 물론 뭐 지속2가 아까 글을 쓸 때 뭐 그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요 부분은 되게 똑같은 그 분량으로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그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것도 가능은 한데 요것들을 다 엮는 관통하는 걸 찾아서 쓸 수 있다면 최고 높은 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5개를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2, 3개를 부각시키고 한두 개는 간단하게 쓰는 방법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쓸 건가라는 부분들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지속 2의 것들을 약간 빌려다가 간단하게 책에 대한 스케치를 하고 집중적으로 요 작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쭉 내용과 자기의 생각을 어우러서 쓴 것들은 좋습니다. 잘 쓴 겁니다. 다만 요 내용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요 부분이 정확히 뭔 이야기인가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읽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계를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글쓰기를 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통 에서 환경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뭐처럼 돼버렸어? 응? 뭐처럼 그 돼버렸어? 환경보호를 위한 그 어, 주장하는 걸, 뭐 이런 게 돼버렸다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글의 성격이 뭐다 보니까 독서 감상문. 감상문이다 보니까 그 독서 감상문스럽게 책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펼쳐갔더라면 오히려 독서 감상문의 어떤 그런 특징이 더 살아나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실전 방안 제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설문이나 이런 거에 끝 마무리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민이 글에는 독서 감상문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독서 감상문스럽게, 독서 감상문답게 쓰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민이가 일부러 노리고, 의도적으로, 나 독서 감상문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난 이 책은 내 나름의 소화한 대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볼 거야. 라고 도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면 그것도 역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님이나 네, 그다음 4등이 지석원, 덕이 아니에요. 어, 저예요. 지석원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이, 지석투, 하진, 은민이 순으로 평하겠습니다. 소설사의 시간은 소설집 마군을 새로 거치며 수록된 단편 소설이다. 두 주는 시일 좀 할까?
저주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주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저주를 믿는 사람들은 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그냥 미신을 믿는 경우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후자의 경우이다. 그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동급생을 저주한다. 주인공은 폐인에 가깝다. 학교를 자퇴하고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초인을 파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초인은 한마디로 저주 인형이다. 주인공은 초주인을 팔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동급생을 매일 저주.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여성은 주인공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저주는 시전자에게 되돌아온다고. 주인공의 삶을 보면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 자신이 저주한 사람은 정작 잘 살고 있고 저주 신자는 피폐하게 살고 있다. 저주는 타인에 대한 증오의 표출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주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시전자 자신이다. 결국은 지정의 대상이 자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주인공은 이 사실을 깨닫고 추오은 블로그를 폐쇄한다. 그럼 주인공에게 좋은 해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추오은이 현신이라고 생각한다. 초우는 원래 액막의 용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저주 용도로 쓰기 시작하자 초우은에 깃든 힘이 사람의 형태가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저주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표적보다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도 있다. 자신의 증오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노출된다면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주는 돌고 돌아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수고했습니다. 준이, 여기 그 중간중간에 의문형으로 계속 쓰면서 그 막 읽는 사람의 그 생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 약간, 네, 전체적으로 되게 이 저주에 대해서 한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저주가, 그러니까 이 저주의 시전자가 그 고통받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책에서 나왔던 약간 두리뭉술한 걸 좀 더 쉽게 풀어주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이, 하진이, 마이크, 그 책의 줄거리를 재밌게 설명한 것 같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서 쓴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은민이, 일단 단편 소설 하나만 딱 정해서 잘 쓴 것 같고, 그 줄거리에 답하는 느낌으로 자신의 느낀 점을 하나씩 이렇게 써서 좋은 것 같아요. 방안에 나는 왜, 은민이 말이 좀에서 끝나지 않거든. 너희들은 네? 다 끝까지 들렸어? 아니요. 어? 좀, 어디서 끊겼어요? 좀, 글이 좀 하고 끝났어. 마지막 몇 글자가 안 들렸어. 자, 마지막에 네? 네? 아, 자, 지도권 글을 보면 은민이 글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 뭐? 공통점은 한 주제로 했다는 거. 아, 작품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 차이점은, 발전이 뭐예요? 줄거리 소개했다는 거. 아, 은민이 글이 줄거리 소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은민이의 생각, 은민이의 관점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뭐, 좋은 부분. 근데, 아까 말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거지. 근데 이제 지석이 같은 경우는, 나는 친절 그 자체다. 라고 해서, 요 그 주술사의 시간과 관련되어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지성이 글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다, 어떤 맥락으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써준 것들 그런 점들은 좋지. 그다음에 요 글에 대해서 어떤 건 주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들을 쭉 풀어간 점도 좋은 부분이지. 그런 것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아까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아까 은민이하고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구니로 서리고치에 쓰여진 단편 소설이 있다라고 해서 요 이야기를 하나를 씀으로 인해서 마구니로 새로고치의 독서감상문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주술사의 시간이 여기에 수록돼 있다 해서 마구니로 새로 고침이 메인 주인공이 아니라 주술사의 시간이 그냥 메인인 거예요. 그냥. 그 주술사의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서 마구니로 새로 고침 책 제목이 나온 거지.
마구니로 새로 고침의 이론으로서 주술사의 시간이 지금 나온 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냥 주술사의 시간에 독서 감상문을 잘 쓴 거예요. 마구니로 새로 고침 책의 독서 감상문을 잘 썼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하나를 정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그 책 전체에 대한 기본 스케치를 해주고 나서 자기가 이 한 작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논한다던가, 그거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작품들을 묶어서 공통적인 걸 찾아서. 근데 뭐 모든 작품의 공통점이 제일 좋으나 그거 어렵지. 그 몇몇 작품을 묶어서 이렇게 A 그룹, 이렇게 B 그룹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글에 대해서 독서 감상을 쓰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끝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인상 깊은 마무리까지도 잘 썼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준이글을 두 번째로 보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낸 거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감지됨이라고 쌤이 창이 뜨는데 네? 뭐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이거 그냥 이걸로 했는데요? 너 혹시 거기다가 뭘 담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억울해요. 약간 왜, 렉 걸린다고 한 게 혹시 그것 때문인 거 아닐까요? 아니, 그냥 컴퓨터 자체가 렉이 걸렸어요. 너 왜 불안을 증폭시켜? 아니, 그냥 한글로 썼어요.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맞아요. 좀 내가 살짝 야갔어요. 맞아요. 복싱도 배워요, 우리 준이. 맞아요. 네. 사람한테 야갔다니. 자, 준이 아니, 거. 사갔지. 야간 게 아니라 약했어요. 아니, 사갔어요. 말로 안 되는 약속을 소리. 사갔어. 그냥 지석이 사슴한테 약했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 약하고 사갔다고. 응? 아니, 야간 게 아니라 약했다. 응? 아주 그 지덕이의 언어 유희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석이 맨날 저래요. 준이 발표하고 지덕 2, 하진, 은민, 지덕 1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앞 공원에 갔을 때 나는 길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눈에 띄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평소에도 가끔씩 이런 쓰레기를 보긴 했지만 그때는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점점 더 많은 쓰레기와 오염물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친 적이 많았다. 그런데 그날 환경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그놀러 새로 고침을 읽으며 나는 단편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마구눌러 새로 고침에서 여러 단편 소설을 읽으며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시금 직시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환경오염과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드리느라, 이거 잠깐, 여기 부분 잘못 쓴 것 같아요. 인간을 잃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나는 책을 읽으며 그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책 속의 인물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겪는 여기 부분 다 뭔가 헷갈린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네. 그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에서 출발한 것들이었다. 한 이야기에서는 디지털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현실을 외면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인물은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나간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요즘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소통, 심지어 휴식 시간까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결과 나는 가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마트폰 속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한 동안 내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과 그들의 겪는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움과 싸우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를 껍데기라는 상징을 통해 풀어내었다. 피해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을 숨기며 점점 더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중독이나 학교 폭력 문제도 모두 우리의 무관심과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된 문제들이다. 책 속의 인물들이 다양한 갈등을 보이며 나는 그들이 겪는 고민을 단순한 타인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 나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무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마구넬로 새로 고침을 읽으며 나는 이런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디지털 중독, 학교 폭력, 화환경 오염 등이 어떻게 설키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방황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단편 소설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차분히 그러나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다. 각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품고 있으며 나는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고뇌는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 또? 되게 이 이야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깊은 통찰을 네, 썼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습니다. 하진이? 자신의 경험과 책을 관련지어서 설명해줘서 좋았던 것 같고,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잘 쓴 것 같아요. 같아요. 은민이? 어, 그 자신이 느낀 점을 되게 배경 지식도 활용하고 해서 잘 쓴 것 같은데 뭔가 문장이 앞뒤가 살짝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앞에서는 환경 그거를 들었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디지털 문제를 드러내서 살짝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지석 온? 약간 그 책에 나오는 5가지 이야기들을 다 약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AI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못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AI가 쓴 것 같아서 잘못, 준이라면 이렇게 잘못 쓰지 그 않을 부분 말고 그냥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일단 책 제목 쓸 때 별하고 따옴표 한 것부터 그러니까 나 아주 그거 되게 아니, 중간에 저거 잘못 쓴 게 있었어, 저기. 음. 자, 지금 준익을 보면서, 쌤님이, 준이가 아주 오늘 5명이 과거를 봤다면, 쌤이 준이에게 장원급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이글이, 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단편소설집을 쓸 때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각에 있는 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 안에서 그 관통하고 있는 걸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꿰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게 이제 그 작품을 제대로 잘 보는 건데, 바로 여기서 보면, 사회적 일상의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린 여러 문제를 되짚어보게 되고,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 부분으로 이 책을 관통시킨 거야지. 준이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5개를 다수개한 게 아니라 두 작품을 통해서 환경오염의 어떤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문제 있나?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독서감 상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잘 하는 것들, 그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걸 글로 이렇게 내 보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책을 얼마 정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냥 단편적으로 겉에 드러난 스토리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내면에 흐르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걸 의도로 이해하는 것인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준이가 바로 그 후자에 가깝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 자체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도 충분한 경험을 써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넘어오는 어떤 그런 기법들. 그래서 시작하는 말에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 이것도 방식이 되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준이었던 그런 방식을 잘 배웠다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 먹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이가 이제 아까 뭐 얘기했듯이 중간중간에 어색한 문장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문장들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선생님 생각에 있어 준이 글의 가장 큰 단점 아니면 뭐 준이가 개선해야 될 점은 요거 사실은 옛날에도 했던 얘기야. 옛날 선생님 준이 글을 보면서 했던 얘기인데 준이 글이 보면 지금 다른 친구들이 쓴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길게 썼다는 얘기. 좋은데 길게 쓰지만 선생님 뭐랄까 주의하라고 뭐랄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글 길게 쓰라고 선생님이 지금 권하잖아 사실은. 자세히 아, 구체적으로 그 권하잖아. 필요 쓸데없는 거 없는 지우라고. 문장 그렇지 읽기. 쓸데없는 거 지우라고 하는데 준이한테 특별히 쓸데없는 게 있진 않아. 근데 지금 준이 글의 특성 이거는 옛날에도 준이 글에 자꾸 나타나는 건데 준이 글의 특성은 뭐야? 글이 길어요. 글이 길어. 근데 글이 왜 기냐고. 반복? 앞에 어? 나왔던 내용? 그렇지. 반복. 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라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처음 하는 얘기 아니야. 예전에도 준이 글을 보면 그런 얘기 기억나요. 했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준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준이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과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간결하게 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이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뭐 하기? 쳐내기래, 쳐내기. 근데 그 쳐내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쓴 글인데. 어? 내가 열심히 막 썼는데 그걸 잘라냈다니 내 팔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글을 못 쳐내니까 출판사에서는 편집자가 있어. 그래서 그 편집자가 뭐해? 그냥 과감하게 막 쳐내. 그럼 이제 작가하고 편집자가 막 대판 싸워. 네가 뭔데 내 글을 쳐내냐고. 근데 이제 그 편집자는 뭐야? 독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너무 지루해요. 장황해요.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필요 없는 얘기잖아. 하면서 막 쳐내. 선생님 처음에는 그게 막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렇다니.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편집자 말이 맞아. 제 3자적 관점에서 한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몇 번 당하다 보면 이제 내가 깨달아. 야, 어차피 이렇게 쓰면 또 잘릴 거 아니냐. 그러니 잘리기 전에 내 스스로 뭐 하자? 좀 자르자. 유자. 미리 내 손으로 그냥 간결하게 쓰자. 그래서 잘려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말자라고 자기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준이는 지금까지 어쨌든 잘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스타일로 쓰고 있는데 뭐 우리가 반복이 꼭 나쁜 거 아니야. 반복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라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습관적으로 그 글을 길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거라면 그거는 내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들.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인가 언제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 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글은 쌤이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다들 글들 열심히 잘 썼고 특별히 아까 쌤님이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쌤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평가의 수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평가들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잘 해줘서 역시 훌륭한 팀이다. 처음에 훌륭한 팀이라 생각했다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이제 별로 안 훌륭해 이렇게 갔다가 다시 훌륭한 팀이다 이렇게 오늘 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아주 쌤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걸 잘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 재밌겠다. 어? 너무 재밌겠는데요? 너무 제목이 재밌겠죠? 어렵네요.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라는 책이어서 사회라는 과목과 현실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그 책 갖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